안녕하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한 선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선, 뱀딸기, 범꼬리, 범부채, 복수초, 그리고 복숭아나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식물들이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약명으로는 어떻게 불리고 또 어떤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의 정원에서 정원수나 관상용 식물로서는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물인 백선부터 함께 탐험해 볼까요? 백선은 운양과에 속하는 식물로 그 뿌리 껍질을 한약재로 귀하게 사용하는데, 이때 한약명은 바로 백선피라고 부릅니다. 백선피는 흰 뿌리 껍질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뿌리가 유난히 희고 뿌리에서는 마치 생선 비린내와 비슷한 독특한 향기가 난다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의 각지 산록에서 자생하며 중국의 요령, 하북, 사천, 강소, 안희 등 광범위한 지역에도 분포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건조된 백선피는 은은한 황백색 또는 담갈색을 띠며 겉면은 매끄럽고 윤기나는 광택이 돌아 시각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백선피의 효능은 한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그 효용성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청열조습, 즉 몸속에 과도한 열을 내리고 불필요한 습기를 말려주는 작용과 거풍해독, 즉 몸의 풍사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체내의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효능 덕분에 백선피는 피부 가려움증, 만성습진, 신마진, 개선, 농포창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백선피는 단순히 달여서 복용하는 내복 방식뿐만 아니라 달인 물로 환부를 직접 씻어내는 외용 방식으로도 활용되어 국소적인 피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만성 황달형 간염, 습비관절의 습한 기운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통증, 산후열, 여성 음부의 부종 및 통증 치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서는 백선이 알레르기성, 천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능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도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염증 세포의 축적을 억제하며 점액의 과분비를 줄이고 폐 섬유화를 감소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전통적인 효능과 더불어 현대의학적 가치 또한 활발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약용 효능을 지닌 백선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식물이기에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어 그 수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백선은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으로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들판의 작은 보석, 뱀딸기입니다. 뱀딸기는 한약명으로 삼해뱀이 좋아하는 열매, 지매 땅에서 나는 열매, 야양매들에서 나는 매와 같은 열매, 그리고 사표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이름들만 들어도 뱀딸기가 지닌 특징과 쓰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뱀딸기는 주로 잎과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며 보통 여름철, 즉 식물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려서 보관 후 사용합니다. 뱀딸기의 효능 역시 매우 다채롭고 광범위합니다. 우선 청열, 즉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는 작용과 양열, 즉 피를 맑고 시원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종해독 효능이 있어 종기를 가라앉히고 체내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며 지해, 즉 기침을 멈게 하고 지열, 즉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능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증상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들 덕분에 뱀딸기는 구내염, 인후염, 각종 종기, 습진, 화상, 유방염, 타박상은 물론 심지어 뱀이나 독충에 물린 상처 치료에도 민간요법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연구를 통해 뱀딸기가 항암 작용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 자궁암, 코 및 인두암, 폐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항균 작용과 면역 기능 증강 작용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천연 항생제 및 면역력 강화 재료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뱀딸기는 말린 약재를 달여 복용하거나 신선한 풀을 짓지어 상처에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쓰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식물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범부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범꼬리에 대한 상세한 한약명, 효능, 특징, 정원수로서의 정보는 현재의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범부채는 북곡과에 속하는 식물로 그 뿌리줄기를 한약재로 귀하게 사용하며 이때 한약명은 바로 사간입니다. 사간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강력한 약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부채는 높이 50에서 100cm 정도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 가장 독특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특징은 바로 잎의 배열 방식입니다. 잎이 줄기 밑부분에서 두 줄로 어긋나며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져 마치 옛날 부채의 살처럼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부채라는 이름이 붙었을 만큼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꽃은 강렬한 황적색 바탕에 짙은 암적색 반점이 촘촘히 박혀 있어 마치 호랑이 가죽 무늬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피무늬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독특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범부채의 효능 역시 한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주로 상부호흡기계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청열해독, 즉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작용과 거담리인, 즉 가래를 제거하고 목구멍을 이롭게 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범부채는 인후통이나 편도염 등 다양한 인후부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연구를 통해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도 지니고 있음이 밝혀져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재로서의 활용 외에도 범부채의 어린 잎은 채취하여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기도 하며 친환경 농업에서는 천연 농약으로 활용될 정도로 다방면에서 유용한 식물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과 독특한 잎 덕분에 정원수로도 인기가 매우 많아 정원에 심어 그 아름다움을 사계절 내내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범부채는 관리도 비교적 쉬워 초보 정원사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이른 봄,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땅 위에서 가장 먼저 노란색 희망을 피어올리는 식물, 바로 복수초를 만나보겠습니다. 복수초는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며 뿌리가 달린 풀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한약명 또한 그 이름 그대로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는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뜻을 지닌 이름처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귀한 효능을 선사합니다. 이른 봄,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차가운 땅을 뚫고 찬란한 노란색 꽃을 피워 올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키는 약 10에서 20cm 정도로 아담하고 앙증맞은 크기이며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자생하고 있어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식물로 여겨집니다. 복수초의 주요 효능은 강력한 강심작용과 이뇨작용입니다. 특히 심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 강심제로 오랜 시간 알려져 왔으며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기능이 약화된 환자들에게 유용한 보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염 효과와 진통 효과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통증과 염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뿌리와 잎은 심장 강화제, 항염제, 진통제로 활용되며 말리거나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노란색 꽃 덕분에 정원이나 화단에 심어 관상용으로도 널리 활용되며 이른 봄의 정원의 생기와 아름다움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복수초는
그 귀한 효능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수초의 뿌리에는 강한 독성이 있어 복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을 절대 금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지시 없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달콤한 열매로 사랑받는 복숭아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그 달콤한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의 모든 부분이 약용으로 활용될 만큼 매우 귀하고 이로운 식물입니다. 특히 복숭아씨의 알맹이는 도인이라는 생약명으로 불리며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복숭아나무는 키 3에서 6m 정도의 낙엽하렵 소규모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흰색 또는 연한 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잎보다 먼저 풍성하게 피워냅니다. 그 화려한 꽃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여름인 7월에서 8월에는 향기롭고 과즙이 풍부하며 과육이 부드럽고 달콤한 맛있는 열매를 익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복숭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매우 아름답고 그 목재는 단단하여 공업용으로도 활용되며 물론 그 열매는 대표적인 식용 과일로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나무 껍질, 꽃, 잎, 잔가지, 뿌리, 나무찐, 그리고 씨의 알맹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약용으로 활용되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자연이 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각 부위별로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도엽, 즉 복숭아 잎은 청열해독, 즉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효능과 거풍 살충, 즉 풍사를 제거하고 해로운 벌레를 죽이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기, 습진, 각선무좀, 치창치질, 질, 트리코모나스 지렴의 일종, 학질 말라리아 등 다양한 피부 및 감염성 질환에 외용 또는 내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인, 즉 복숭아씨의 알맹이는 활혈거, 즉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에 정체된 어혈주근 피를 제거하는 중요한 효능과 윤조할장, 즉 건조한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변비를 해소하는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생리불순, 생리통, 복부, 통증, 변비 등 다양한 여성 질환 및 소화기 질환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중요한 약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수영과 화려한 꽃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원수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봄에는 벚꽃 못지않게 화려한 꽃으로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고 여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매달아 풍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뽐냅니다. 복숭아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정원의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선, 뱀딸기, 범부채, 복수초, 그리고 복숭아나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그 깊은 가치를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식물들의 놀라운 효능과 독특한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매우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류의 건강과 삶의 이로움을 선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왔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귀한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식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